여러분,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토픽 단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소와 야채 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야채 모두 영어의 vegetab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차이가 있으니까 단어가 두 개겠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뜻이 다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밭에서 기르며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를 먹는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에서 그리고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러한 식물들, 그런 것을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금치, 그리고 파, 무 이런 것들이 바로 채소가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야채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야채에도 채소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채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채소의 다른 이름이 야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채 할 때 이 야는 한자를 보시면 이것은 wil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ld field, 밭이 아니라 여기는 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은 wild fiel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밭에서 이렇게 사람이 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wild field, 들이나 산이나 이런 야생에서 그냥 자기 혼자 자라는 그러한 식물을 야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사람이 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채는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들에서 산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자라는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대에 한국에 수입된 채소들. 옛날에 한국에는 없었던 채소들이 이제 1900년 이후에 한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채소들이 이제 한국으로 처음 왔겠죠. 그렇게 처음 수입된 채소들을 채소라고 부르기보다는 야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이. 이거는 한국에서 사람이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봄에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쑥. 여러분 쑥 잘 아시죠? 이렇게 냉이, 쑥은 사람이 키우지 않아도 자기 혼자 저절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특별히 산에서 많이 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와일드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야채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처럼 한국에는 원래 없었어요. 이것이 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들어온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소라고 부르기보다는 야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는 야채를 약간 좀 포함하는 더 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야생에서 키우던 식물들을 그런데 요즘은 밭에서 키워서 마트나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냉이나 쑥은 원래 이렇게 와일드 필드, 들에서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키워서 마트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채였는데 채소로 이렇게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야채와 채소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채, 채소 다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채,
채소 같은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채가 다른 뜻 때문에 야채에는 3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채소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더 많이, 더 크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채소와 야채를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할 때 채소 대신에 야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공해 채소예요. 무공해 야채예요. 괜찮습니다. 채소 가게, 야채 가게 이렇게 2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채소 요리를 좋아해요. 저는 야채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채소가 더 잘 어울립니다. 채소와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가 다른 단어하고 만나서 이렇게 또 다른 단어를 만드는 경우 또는 채소의 종류를 말해줄 때는 이럴 때는 채소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때 야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색하고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같이 쓰는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채소밭이라고 하지만 야채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소 농사, 야채 농사 안 됩니다. 채소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채소가 다른 단어하고 만날 때는 채소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채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녹색 식물이 있어요. 녹색 채소 그럴 때는 녹황색 채소, green and yellow 채소 그럴 때는 채소라고 하지만 녹황색 야채?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또 열매 채소, 열매를 먹는 채소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토마토도 있겠고, 가지, 네, 에그플랜트도 있고, 오이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열매인데 채소겠지요. 또 뿌리 채소, 뿌리를 먹는 채소예요. 무라든가 아니면 당근, 뭐 양파 이런 것들은 뿌리를 먹는 거니까 네, 뿌리 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열매 야채, 뿌리 야채라고 이렇게 쓰면 어색합니다. 좀 이상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채소의 종류를 말할 때는 채소라고 많이 쓰고 야채를 안 썼기 때문에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야채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채는 주로 음식 이름, 음식의 이름을 나타내 줄 때는 야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채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채 주스 할 때는 채소 주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채즙. 네, 주스는 그냥 grinded 한 거고요. 네, 즙은 squeezed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야채 샌드위치, 네, 채소 샌드위치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야채 소스, 야채죽, 야채 볶음밥, 야채 튀김, 야채빵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는 채소를 쓸까요? 아니면 야채를 쓸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저는 채소, 야채를 직접 키워 먹고 싶어요. 네. 은퇴하고 나서 retirement죠. 은퇴하고 나서 농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저는 채소를 직접 키워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거니까 채소가 되겠죠. 감기에 걸려서 네, 야채 스프를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많은 야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채와 채소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뜻이 확실해지셨나요? 네, 오늘 채소와 야채 여러분도 많이 먹으시고 비타민도 먹고 네, 이렇게 면역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헷갈리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